대한민국도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서 집값 올랐다. 중국 자기 나라에는 집도 못 사게 하면서 대한민국도 중국인들 집 아예 못 사게 법으로 강화해라. 부동산 관에선 중국과는 상호주의 적용에 구입 못하게 영구 금지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강력한 부동산 감시 및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함.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일본의 달러 대비 엔화는 최저 국면으로 치닫으며 현재 1달러당 136엔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환율 약세에 따라서 중국에서 일본의 땅을 사들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도 중국에서 막무가내로 협박하면서 나온 의견이 아니고 일본 자체의 분석이라 주목되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반면 교사 삼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과연 중국과 일본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은 왜 이것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현재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혼란이 역대급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도 이제 환율 1,300원대를 넘나들고 있으며 유가 및 물가, 인플레이션의 경고가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한국처럼 원자재 수입 비율이 매우 크기에 그동안 안정되었던 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낮은 가격 물건을 팔던 백엔샵들은 대부분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물가가 역대급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며 일본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몸매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엔저를 용인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우선은 많은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가부채가 높은 상황의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 진단합니다. 현재 일본 국기부채는 1경 3천조 원 내외로 파악되며 이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 막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국가가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1998년 이후 이렇게까지 엔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진단합니다. 게다가 98년 금융위기 사태는 말 그대로 금융공황 사태가 터져 갑작스럽게 전 세계 금융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나 이번 사태는 장기간 미국이 돈을 풀었던 것을 비롯 러시아 전쟁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된 것이고 아직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이 한참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돼 매우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서 터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행 보지의 비둘기 모드는 더욱더 엔화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금리가 높으면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어려워진다며 당분간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 일본 경기를 더 이상은 죽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자민당 참의원 선거를 비롯해 지지율이 중요하기에 정치적인 선택으로 일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엔저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니 결국 지지율이 5% 폭락해 저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둘 다 부작용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무르레이 달리오 회장은 1970년대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연출될 거라 경고했으며 전쟁 때문에 더욱더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 급등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달러 무제한 수호불안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냅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미국이 정지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으며 이미 엔화는 최저치라 달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는 각종 지출이 더욱 늘어나 갈수록 국가부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쿄올림픽 재정 보고서가 나왔고 비용이 총 1조 4천억 엔, 약 14조 원이 들어간 걸로 집계됐고 이는 애초에 추정 비용 7조 원에 비해서 2배가 더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각종 청구서들이 뒤늦게 날아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전문가는 일본은 매우 가난한 나라가 되고 국민이 극빈층이 되는 동시에 나라의 주요 부동산을 중국이 소유하게 되고 일본인은 중국을 위해 일하게 될 수 있다는 충격적 예측을 했는데요. 또한 이것은 한국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드시 중국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일본 시사주간지인 슈칸겐다이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경제 현실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인데 특히 일본의 인재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며
일본은 극빈 사회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인재 유출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핵심 자원이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포진되지 못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조선업은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도무지 인재가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 조선업이 인재를 유치하는 데 달렸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임금을 그만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돈을 많이 주는 금융업계로 빠지거나 혹은 임금이 높은 해외 직장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일본 소니 같은 경우 신입 월급이 약 250만 원 가량이나 중국의 화웨이 법인 신입 월급은 무려 630만 원이 넘고 중국의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는 최저 월급이 1,4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중국의 평균 월급은 낮지만 이는 일본과 중국의 가장 앞선 기업의 초반 월급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인재들이 소니가 아니라 화웨이나 기타 다른 기업들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20년 넘게 월급이 그대로다라는 말이 있으며 최근 5년 평균은 한국보다 월급이 낮습니다. 한때 미국과 지투를 다투던 일본이지만 현재는 미국과 45%의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아베 정권이 기업을 위한 아베노믹스를 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재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일본 산업의 몰락에 이어 일본 경제 침체 등 재앙적 결과를 낳는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문제는 최근의 엔저로 인해서 국민생활 인프라가 붕괴한다는 전망도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휘발유 리터당 200엔을 넘으려 하는데 이는 서민들이 운전이 어려워지는 수준이며 자동차가 결국에는 부유층들만 이용이 허락되는 사치품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극빈화의 과정인데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원유 등 수입 물가가 오르자 현재 일본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고령자들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 전기요금이 치솟아 많은 사람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신문은 일본 전기회사들의 민영화로 인해 전기요금이 더욱 올라 공장 가동조차 중단됐다며 이제 국민생활 인프라 붕괴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운영에까지 차질이 빚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자유롭게 늘지 못하고 운전도 부담스러운 것은 1960년대 있었던 풍경인데 이제 일본이 사실상 4에서 50년 후퇴하게 되는 셈으로 초엔저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지속합니다. 그나마 1960년대에는 전후 일본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대라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엄청나기라도 했으나 이제는 말 그대로 희망 없는 시대가 되어서 갈수록 가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붕괴는 현재 일본에서 유지하는 각종 국가 기반 시설이 붕괴하는 모습에도 포착됩니다. 각종 조달 비용 증가와 세수 부족 등으로 도로와 다리 등 많은 시설이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매년 더욱 자연재해가 증가해서 홍수나 지진 등으로 복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좋으련만 이 위기의 끝에는 중국이라는 최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막순환 가운데 결국 일본이 기대국가는 중국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도 좋지는 않지만 중국은 공산당 체제로 강력하게 자본을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엔화 대비해서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며 현재 박앤세일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일본 엔화가 오히려 더 위험 자산임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투자를 다시 한번 대거 요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실행해오며 항상 중국 자본에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말로는 반중이라고 하지만 중국 자본 없이 일본의 경제는 침체된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락으로 가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중국과 밀월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에서는 일본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는 방향으로 접어들게 되는 수순이 나옵니다. 실제 중국인들은 홋카이도, 교토, 오사카 등의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고 점유율을 늘려가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화폐의 가치 때문에 그야말로 부동산 세일이 벌어져 일본 부동산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러시아 전쟁 발발 시 중국인들은 러시아 화폐 가치가 추락해 모스크바 아파트 구매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중국에서 놓칠 리 없고 일본 전체가 중국 자본의 공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재는 일본 지방의 온천 휴양지를 중국 자본이 통째로 매입해 인프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정비하고 오픈해
일본인은 중국인 부유층을 상대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 곳곳이 중국 부동산 자본의 하청업체 같이 굴욕적인 일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현재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은 군함을 도쿄 앞바다에 보내는 등 러시아와 함께 일본을 위협하는 국면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요 부동산을 많이 구매한다면 추후 일본 안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공산당 주도하에 면밀하게 이뤄진다면 일본 영토가 서서히 잠식돼가는 상황도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엔저 문제를 결국에는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리먼 사태와는 전혀 색이 다른 문제가 불거졌으며 미국 금리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국내 부동산 등 매수를 막아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가의 부동산 구매는 상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는 매우 까다롭고 토지는 구매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현재 엔저 문제로 국내 경제는 물론 중국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역대급 엔저와 경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전부터 경고한 것이 있는데 중국이 어쨌든 일본하고 손을 마주잡고 우리의 해안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최후로 그런 상황에 돌입하는 때가 만약 온다면 일본 서부에 있는 큐슈라도 점령해 놓아야 합니다. 그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중국에서 먼저 손쓰면 우리는 중국에 돈을 줘서라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원나라 꼴을 보니 그럴 생각은 아예 없어요. 전기수도 철도 보건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 좋지 우리도 눈부릅뜨고 민영화 막아야 한다. 중국, 일본 두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임 그 파장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 줄 것 그 기회에 한반도 통일시키고 강해져서 한국이 일본 흡수해버리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